나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 살이 찌고 싶었던 적은 있어도 빼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야식이고 간식이고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대로 먹어왔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내게 돌아왔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속에서 외계인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나는 항상 살이 찌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이런 식의 군사를 원한 것은 아니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멸치도 나이가 들면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어렸을 때는 살이 전신에 고루고루 예쁘게 쪘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나이를 먹을수록 살은 붙어서는 안 될 곳에만 붙기 시작한다. 결국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하루 만에 실패했다. 과자를 끊으려고 했다. 3일 만에 실패했다. 마침내 나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외식을 끊고 직접 요리를 해먹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군살이 붙을 때마다 나는 이 방법을 썼고 단 한 번도 체중 조절에 실패한 적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럼 지금부터 4일 일주일 식단을 공개하겠다. 다이어트가 시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5개월만 먹어보기 바란다. 그러고도 살이 찐다면 내 손에 장을 1일 오늘의 요리는 짬뽕 같지 않은 짬뽕이다. 그냥 유사 짬뽕이라고 하겠다. 들어가는 재료는 감자 한 알, 무 3분의 1개, 다양한 버섯, 배춧잎 3장, 청경채 2개, 두부 반모, 떡 한 그릇이다. 야채는 자기 취향대로 넣어도 된다. 요리는 간단한 게 최고다. 떡은 물에 불리고 두부도 잘라서 예쁘게 넣는다. 어차피 나중엔 엉망진창이 되지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 야채를 다 넣었으면 야채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다음 팍팍 끓인다. 그리고 소금과 조미료, 국간장으로 간을 한다. 너무 짜지면 안 되니까 계속 간을 본다. 요리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을 안 본다는 것이다. 사실은 요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간을 다 했으면 고추기름 양념장을 한 큰 수저 넣는다. 고춧가루도 취향대로 팍팍 넣는다. 불려놓았던 떡에서 물을 빼서 넣는다. 유부도 넣는다. 그러면 국이 싱거워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떡과 유부를 넣은 다음 간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나는 순서 따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간을 하겠다. 간을 다시 한 다음 우동 국수를 넣고 3분간 끓인다. 유사 짬뽕 완성이다. 이건 거의 실패가 없다. 맛있다. 밥을 먹을 때는 드라마 한 편씩 봐주는 게 국룰이다. 요즘엔 고현정 주연의 너를 닮은 사람을 보고 있다. 진짜 너무 지겹고 재미없는데 그냥 의리로 계속 보고 있다. 이튿날은 밀키트 볶음국수다. 먼저 포장된 각종 야채를 볶는다. 쑥주, 당근, 브로콜리, 양파, 배추 등이 들어있는 것 같다.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야채를 반절 정도 남겨뒀다. 내일 볶음밥 할 때 재활용할 생각이다. 뚜껑을 덮어서 숨을 죽이고 싶었으나 뚜껑이 작다. 국수를 볶는다. 재료를 한데 넣고 준비된 소스를 뿌려준다. 사실 이게 영양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라면이나 가공육을 먹는 것보다는 5만 배는 건강하니 귀찮으면 이렇게 먹는 걸 권장하겠다. 볶음 요리는 웍에 해야 되지만 아직 웍을 사지 않아서 후라이팬에 요리하고 있다. 이렇게 한 달만 요리하면 후라이팬은 코팅이 다 벗겨지고 못쓰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부디 여러분은 웍을 사용하길 바란다. 뒤집어지는 막 천지가 대벽하고 막 으아 너무 맛있어 이건 아닌데 그래도 식당 음식보단 맛있어. 내가 한 음식 좀 내가 한 음식을 우리는 되게 높게 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만드는 음식에는 관대한 편이다. 사흘째, 오늘은 만두와 볶음밥이다. 만두를 삶는다. 미국에서는 만두 안에 코딱지만큼 들어있는 야채 덕분에 만두가 건강식으로 통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도 만두를 건강식으로 치겠다. 다음으론 어제 남은 야채와 다진 콩단백을 함께 볶는다. 이 콩단백은 맛있는 게 100g에 120칼로리밖에 안 된다. 매일 먹어주는 수밖에 없다. 밥까지 넣어서 잘 볶은 다음 간을 하면 훌륭한 한 끼 밥상 완성이다. 오늘은 번외로 초간단 피자다. 피자판은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피자판은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나는 남빵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마늘 간이 된 남빵이 가장 맛있다. 준비물은 남빵, 토마토 소스, 아티초크 절임, 비건 치즈다. 토마토 소스는 스파게티 소스든 피자 소스든 페이스트든 아무거나 준비하면 되는데 안 열린다. 아니 잠깐만. 혼자 살 때 이게 제일 서러워. 이거 안 열릴 때 나 심지어 언제는 옆집 아저씨한테 열어달라고 한 적 있잖아. 이거를 난 깨려고 그랬어 이렇게. 그러다가 아 그건 아니지 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초면에 죄송한데 이거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열어줬잖아.
뚜껑을 따자 10년쯤 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토마토 소스를 빵 위에 발라준다. 콩고기를 뿌린다. 그리고 아티초크를 올린다. 우리 영국에서는 아티초코 딱 2알인가 3알씩만 올려서 먹었는데 너무 비싸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이게 진짜 맛있거든. 아티초크 얹어졌다고 해서 피자 가게 가서 보면 진짜 한 알? 2알 얹어져 있어. 집에서 먹으니까 그거보다 많이 얹어야겠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많이 올릴수록 맛있다. 비건 치즈를 얻는다. 코코넛으로 만든 비건 치즈는 살도 안 찌고 소한테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 준비되면 오븐에 180도에 10분 정도 구워준다. 완성됐다. 아직 덜 된 것 같지만 배가 고파서 그냥 먹기로 한다. 이건 건강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매일 야채만 먹으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일탈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4일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채 스프를 만들어 보겠다. 재료는 양파 반개, 토마토 2알, 버섯 2알, 감자 1알, 샐러리 1줄기, 당근 1개, 그 외 취향의 야채를 준비하면 되겠다. 내 요리법은 보통 이렇다. 다 때려놓고 끓이거나 볶거나 둘 중 하나다. 야채 스프를 만들 때는 먼저 양파를 볶아준다. 그 다음에 잘 안 익는 감자와 당근을 넣고 볶는다. 감자가 반쯤 익으면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때려놓고 볶아준다. 이 중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재료 중 하나가 샐러리다. 야채 스프의 풍미를 살리는 것은 샐러리니 꼭 넣어주도록 한다. 야채를 대충 다 볶았으면 물을 자작하게 넣어주고 무한정 끓인다.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 끓이는 동안 비건 너겟도 몇 개 구워준다. 스프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소금으로 간을 한다. 소금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니 한 스푼 정도는 가감없이 넣어줘도 된다. 그 다음부턴 계속 간을 보면서 넣는다. 조미료로 깊은 맛을 내고 허브로 마지막 터치를 한다. 나는 늘 이탈리안 믹스 허브를 쓴다. 이것만 넣어도 유럽 요리 같은 느낌이 난다. 야채 스프는 빵을 찍어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다. 5일째, 두부 티카 마살라를 할 것이다. 영국이 자랑하는 요리가 치킨 티카 마살라라고 하길래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재료는 버섯 3개, 감자 2개, 양파 반개, 두부 1개, 비건 치킨, 냉동 야채, 비건 티카 마살라 소스다. 비건 티카 마살라 소스는 마트에서 4,500원 정도 주고 샀다. 양파를 먼저 네모나게 썰어준다. 감자도 큼직하게 썰고 버섯도 썰어준다. 양파를 볶아서 양파 기름을 내준다. 향이 부족한 것 같아 마늘 2개를 더 썰어 넣어줬다.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넣어서 볶아준다. 냉동 야채도 넣는다. 요리는 간단해야 한다. 야채를 다 볶았으면 티카 마살라 소스를 넣고 올리브로 만들어진 비건 버터와 아몬드유를 넣어 부드러운 맛을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비건 치즈를 솔솔 뿌려준다. 다 만들어 놓고 나니 식감이 부족한 것 같아 두부를 으깨서 넣어줬다. 역겨워? 이게 손맛이야. 우리가 자주 먹는 카레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 난다. 직접 만든 김치도 꺼낸다. 역시 카레는 김치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다. 진짜 인도 음식이다. 진짜 완전 인도 카레.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나나 좋아 나나 좋아. 6일째, 스파게티다. 먼저 마늘을 볶아준 뒤에 양파를 넣어 기름을 내준다. 기름이 다 나오면 토마토를 비롯한 취향의 야채들을 넣고 볶아준다. 소스 만드는 동안 면을 삶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면을 삶을 때는 올리브 기름을 1스푼 정도 넣어주면 면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 소금도 솔솔 뿌려줘서 면에 간을 해준다. 면이 삶아지는 동안 볶은 야채에 스파게티 소스를 팍팍 넣어준다. 시원한 맛을 위해서 김치 국물을 넣어봤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너무 시큼해서 별로다. 깊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 아몬드유를 넣었다. 만약 집에 바질 페이스트가 있다면 그것도 넣어준다. 그럼 허브 향이 많이 나서 더 맛있다. 마지막으로 면이 다 삶아졌으면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번 볶아준다. 이렇게 하면 스파게티 면에서 물도 빠지고 기름 코팅이 돼서 면이 쉽게 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건 치즈를 넣어 면에 치즈 코팅을 해준다. 어쩌다가 우연히 알아낸 방법인데 세상에서 나만 아는 비법인 줄 알았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요리하고 있었다. 천재는 나 하나가 아니었다. 7일째, 볶음밥이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들을 모두 집합시킨 뒤에 작게 썰어준다. 볶음밥에 들어가는 야채는 덩어리가 크면 별로인 것 같다. 무조건 작게 썰어서 야채들의 존재감을 지워야 한다. 나는 이번에 샐러리, 당근, 감자,
콩, 양파, 파프리카, 콩단백을 넣으려고 한다. 감자가 볶음밥에 들어가면 의외로 맛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먼저 양파를 볶아준 다음 당근, 감자 등 잘 안 익는 딱딱한 야채 순으로 볶는다. 나머지 야채도 다 볶았으면 마지막으로 콩 단백을 넣는다. 밥도 기름에 같이 볶고 난 다음 간을 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간을 맞출 필요는 없다. 어차피 케첩을 뿌려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성이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 척하지만 사실은 다 케첩 맛이다. 성공. 한창 욜로가 유행할 때 욜로거리면서 아무거나 먹고 살던 아이들이 있었다. 나도 어렸을 땐 그렇게 살다 돼지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인간은 쉽게 뒤지지 않는다. 병든 몸으로 골골 100년이다. 몸은 마치 은행과 같아서 함부로 축내면 금방 잔고가 바닥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도 돼버린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잔고를 갖고 평생 살아야 하는 건 바로 나다. 잔고 관리의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 진심이다. 먹는 것에도 민감하다. 내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 결국 음식이기 때문이다. 화장품 성분을 들여다보기 전에 내가 먹는 음식의 성분을 본다. 운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한다. 우리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건강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건강한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